60대 은퇴한다면 한 달 적정 생활비는 얼마?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끊기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은퇴를 축하해주지만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은 그날로 멈춥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밥값은 그대로이고 전기요금도 그대로이며 병원비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는 월 200만 원으로도 만족하며 살고 누구는 5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0대 은퇴자가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항목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 그리고 노후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수입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 많이 써도 다음 달 월급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얼마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통계로 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최근 여러 조사들을 종합하면 은퇴한 부부가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는 대략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약 150만 22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물론 지역과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은 생활비가 다르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은 참고만 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비입니다.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아도 식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60만 80만 원 정도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자가라면 관리비와 공과금 정도지만 월세라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까지 합치면 30만 60만 원은 쉽게 나갑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60대부터는 병원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치과 치료까지 생각하면 평균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번째는 교통과 통신비입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면 보험료와 기름값이 계속 들어갑니다. 휴대전화, 인터넷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싶습니다. 이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최소 생활, 약 180만 220만 원. 생활은 가능하지만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생기면 부담이 큽니다. 적정 생활, 약 250만 320만 원. 외식도 가끔 하고 취미도 즐기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를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생활, 400만 원 이상. 여행을 자주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서울에 사는 김씨 63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7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가 35만 원, 식비가 80만 원, 병원비와 약값이 30만 원, 자동차 보험료와 유지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가끔 친구들과 모임.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결국 매달 70만 1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 3일만 일해도 월 100만 원 정도가 생기니 생활이 훨씬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다시 일한 게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살려고 일한 겁니다. 이 말이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예금이 3억 원 있어도 계속 꺼내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입, 소액의 근로소득처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평생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생활비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통신요금을 낮추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생활비를 관리합니다. 매달 3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노후에서는 작은 절약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적게 들고 원하면 일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생활비 계산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이 최고의 노후 자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무리하며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한 달 적정 생활비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매달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최소한의 생활을 원하는지,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삶을 원하는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는 달라집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부부 기준, 월 250만 32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이 정도라면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작은 여유까지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보다 매달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가 필요한지를 넘어 왜 많은 은퇴자들이 준비한 돈보다 빨리 자산이 줄어드는지를 경제학적, 의학적,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독자의 공감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말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쓰면 30년은 버틸 수 있겠네. 언뜻 보면 맞는 계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계산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불확실성 위험 리스크 오브 UNCERTAINTY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도 미래에 발생할 일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은퇴할 당시에는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면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료품 가격은 오르고 전기요금과 관리비도 인상됩니다. 의료 서비스 비용 역시 조금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250만 원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연평균 3%의 물가 상승률을 겪는다면 약 10년 뒤에는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330만 원이 넘는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생활 수준은 그대로인데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생활비만 계산하지 말고 미래의 물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으니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60대에는 정기검진 정도였던 병원 방문이 70대에는 만성질환 관리로 80대에는 입원이나 재활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감소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은퇴 소비 효과라는 현상도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행을 가고 싶고 취미를 시작하고 싶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또 자녀를 도와주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지출은 계획에 없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보다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나가는 돈이 더 무섭더라. 이 한마디가 노후 재정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자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금이 5억 원 있어도 매달 계속 꺼내 쓰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반대로 자산이 조금 적더라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소소한 근로소득처럼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관리라고 설명합니다. 노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비를 만들어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경쟁이 아닙니다. 돈이 평생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노후 재테크의 핵심 원리입니다.